안녕하세요. 배당 수익과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두배당입니다. 요즘 시장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무역 전쟁에 불씨를 던졌습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진행 상황을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 관세를 부과했고 54개국에 상호 관세를 최대 49%까지 적용했습니다. 중국 제품에는 누적 54%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죠. 그 뒤 이어서 4월 9일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과의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니다. 즉 다른 나라는 일단 10% 기본 관세만 적용받는 거죠. 하지만 중국과의 대립은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누적 145%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대해 중국도 4월 11일 미국산 제품에 대해 125%의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맞불을 놓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4월 15일 백악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에 대해 24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 중국은 추가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트럼프의 말 한마디 그리고 세계 각국의 대응 발표마다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도 극에 달했습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코로나 때와 동일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주식창을 열어보기가 두려운 때입니다. 슈드 투자자들도 하나둘 이탈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단단히 먹고 상황에 직면해야 합니다. 숫자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배당의 투자 대기 자금을 포함한 주식 총 자산은 약 1억 7천만 원입니다. 이번 하락장에 약 8%의 현금을 사용했고 현재 현금 보유 비중은 25%입니다. 장기 하락에 대비해 현금 비중을 최소 25%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배당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배당주 55%, 현금 25%, 성장주 10%, 비트코인 5%, 채권 5%입니다. 그럼 이번 하락장에서 지수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관세부가 발표 계획이 나온 2월부터 이번 주까지의 주요 지수 하락률을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14%, 나스닥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19%, 다우존스 마이너스 10%, 러셀 2000 지수는 마이너스 20%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지수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구간인 베어마켓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배당주는 어떨까요? 대표 배당 ETF의 하락률을 보겠습니다. 두 배당 구독자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배당 성장 ETF인 SCHD는 마이너스 10%를 기록했습니다. 슈드와 성격이 비슷한 10년 이상 배당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VIG 역시 마이너스 10%,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VYM과 SPYD는 각각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 하락했습니다. 배당주도 하락은 피하지 못했지만 이번 하락장에서도 버티는 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가가 빠지는 동안에도 꾸준히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배당 투자의 강점입니다. 이번 무역전쟁으로 하락이 장기화되거나 기나긴 횡보장이 올 수 있습니다. 배당주는 S&P 500 지수보다 덜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배당금은 나옵니다. 상승장이 오면 시세 차익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와 같이 각자의 속도에 맞게 한 주 한 주 사모으는 데 집중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 폭락장에서 배당주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그때도 지금처럼 지수 대비 단단한 흐름을 보여줬을지 주요 폭락장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는 마이너스 50% 하락, 그리고 저점에서 100% 반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QQQ는 마이너스 48% 하락, 그리고 126% 반등했습니다. 배당 성장 ETF인 VIG는 마이너스 35% 하락, 86% 반등했습니다. 고배당 ETF인 DVY는 마이너스 45% 하락, 95% 반등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배당 성장 ETF가 강했고 반등장에서는 QQQ가 상승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다음은 폭락장에 참고하기 좋은 2018년 미중 무역전쟁입니다. 스파이는 마이너스 20% 하락, 그리고 저점에서 25% 반등했습니다. QQQ는 마이너스 23% 하락, 30% 반등, 슈드는 마이너스 14% 하락, 플러스 19% 반등, DVY는 마이너스 17% 하락, 그리고 22% 반등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락장에서 배당 성장 ETF인 슈드가 제일 잘 버텨주었고 반등장에서는 QQQ가 제일 높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보겠습니다. 스파이는 마이너스 34% 하락, 그리고 70% 반등, QQQ는 마이너스 31% 하락, 86% 반등,
슈드는 마이너스 29%, 플러스 66% 반등, DVY는 마이너스 31% 하락, 그리고 69% 반등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2022년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하락 장대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슈드는 마이너스 17% 하락, QQQ는 45%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흥미로운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모든 폭락장에서 같은 패턴이 나왔습니다. 하락률이 가장 적었던 건 배당성장 ETF, 즉 슈드였습니다. 반대로 반등률이 가장 높았던 건 언제나 기술주 중심의 ETF인 QQQ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관세 발표 이후 하락장에서 슈드는 가장 낮은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QQQ는 기술주가 몰려있는 만큼 변동성이 가장 큽니다. 이 과거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락장이 깊어지면 슈드에서 QQQ로 매수 비중을 옮기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정성과 방어력은 슈드가 가져가고 기회와 회복 탄력은 QQQ가 만들어주는 구조를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배당주는 하방이 단단하고 QQQ는 상승장에 유리하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계산해봐야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하락장에서 QQQ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슈드와 QQQ를 동일 비중으로 매수하고 있고 하락이 지속된다면 QQQ의 비중을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회복세에 돌아선다면 다시 슈드 매수 비중을 더 크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해 모든 현금을 한 번에 투입하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과거 폭락장을 통해 학습된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4까지 내려왔었지만 유튜브를 틀면 지금이 매수 기회라는 의견이 더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가는 장기간 하락하거나 지루한 횡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을 대비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하락장에서 8%의 현금을 사용해 슈드와 QQQ를 매수했고 추가로 큰 폭락장이 오지 않는 한 25%의 현금 자산은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평소와 같은 속도로 월급 때마다 매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고 싶은 옷, 먹고 싶은 음식, 커피 한 잔을 줄이며 매일 배당주를 사모으는 우리의 땀과 노력, 그리고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이 노력이 시간을 만나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단숨에 부자가 되고 싶어 서두르면 오히려 몇 년을 돌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상승과 하락의 급격한 변동 속에 계좌가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레버리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 투자, 즉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손해가 크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락장에서 너무 성급히 풀매수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갬블러가 아닙니다.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배당 투자 두배당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배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